자, 이제 5단원의 내용은 통계 파트죠. 먼저 일단 확률 변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확률 변수가 뭐냐면 확률적으로 나오는 변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값이 대응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얘기하겠죠. 여기 아래 설명 파트를 보면 어떤 시행을 했는데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의 값을 대응시켜.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뭐 주사위를 만약에 던졌다 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 거죠. 그럼 1, 2, 3, 4, 5, 6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얘네를 각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확률 변수로 내가 지정을 하면 그 x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 5, 6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그렇게 지정되는 애를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되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 예시를 아래 들었는데,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은, 이게 지정을 해준 거죠.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0, 1, 2 이렇게 되니까 x가 갚는 값은 0, 1, 2다. 이렇게 확률 변수가 지정이 되고, 아래 뭐 이산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산이라는 뜻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연속적인 분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연속적인 분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가 요 위에 동전 던진 값이나 주사위가 던졌을 때 그런 나오는 값, 이런 것들은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이의 값들이 없죠. 여기가 비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연속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x가 1과 2 사이의 모든 실수값에 대응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라지 x죠.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가 1과 2 사이의 모든 값에 대응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얘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 설명은 x가 갚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지만 셀 수가 있을 때 그거를 x라고, 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n은 이거인 자연수다 했을 때 어떤 확률 변수가 이렇게 대응될 수가 있으면, n은 사실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하니까 이거는 무한개의 개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건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이게 뭐냐면 위에서 설명한 확률 변수들이 갖는 각각의 그 변수값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로. 뭐 또 간단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가 나오는 애들 얘기하면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텐데 전부 다 6분의 1이겠죠. 전부 다 6분의 1. 요렇게 쓰는 거를 이제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확률 변수 x, 라지 x가 어떤 값에 딱 대응이 됐을 때 그때 확률이 몇인지를 나타내는 함수, 요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뭐 간단하게 써보면 얘가 스몰 x, 그러니까 얘는 변수죠. 바뀔 수가 있는 애요. 근데 얘가 뭐 x의 함수로 나오겠죠. 이렇게 fx, 뭐 예를 들면 뭐 10분의 뭐 4-x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x가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 4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아무거나 정말 넣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겠죠. 요 x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그때의 x들이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 확률을 함수로 나타낸 걸 이제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나타내는 표기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확률 변수가 누가 되는 확률? 뭐 x, 스몰 x가 되는 확률, 아니면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 어떤 확률 변수, 어떤 확률인데 그 확률 변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뭐 요 확률 변수에 대응될 수 있는 애가 2, 3, 5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거는 p x가 2일 때, 3일 때, 5일 때 요걸 더한 값이 되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쓰는 그대로 생각하면 되고, 간단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가볍게 한번 보면,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위에서 말한 확률 변수죠. 그때 확률 질량 함수는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몇 개냐,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x개다라고 하면은 그 순서 지정해주는 요거랑,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온 확률 요거랑 뒷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면 아래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간단하니까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예제 1번 읽어보면,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건데,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두 수의 합이니까, 근데 임의의 2개를 동시에 꺼내기 때문에 3부터 1, 2를 동시에 뽑을 때, 4, 5를 동시에 볼 때 9까지, 3부터 9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 6부터 8까지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내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얘는 1부터 9까지의 값을 갖는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x가 1인 거, 1이래 6인 거, 6이죠. 6인 거랑 x가 7인 거, x가 8인 거, 이렇게 세 개를 따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6인 것부터 보면, 6인 거는 1, 5를 뽑거나 2, 4를 뽑으면 되죠. 그쵸? 이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개수만 쓰면 되는 거예요. 3, 3은 안 되죠. 왜냐면 3이 있긴 한데 동시에 뽑는 거니까 3을 2개를 동시에 뽑을 수가 없어서. 그럼 얘는 2랑 5고, 그리고 3이랑 4 이렇게 뽑으면 되죠. 그리고 8은 3이랑 5밖에 없죠. 이제 마찬가지로 4랑 4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전체가 5개죠. 근데 이거를 또 아까 했던 거랑 계속 똑같은데,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확률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문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 세 개를 더해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근데 유제 1번 보면 이산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2부터 6이고 x의 함수가 나타났죠. 이렇게. 근데 그때 요거를 구해라. 그럼 저것부터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x가 3보다 작을 확률이랑 x가 5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이거죠. 얘네 둘은 일단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두 확률을 따로 더해줘도 되니까, 요거인 건 x가 2일 때밖에 없고 요거인 건 x가 6일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이거고 6을 넣으면 이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요거에서 답이 4번 이렇게 됩니다. 한 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인 횟수,
그러니까 그거를 확률 변수 라지 x라 하자. 근데 그때 요걸 구해라.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요거랑 요걸 구해라. 요건데 6의 합수가 되는 건 1, 2, 3, 6 요거니까 6의 합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죠. 그럼 이거를 확률로 나타내면 확률 질량함수를 만약에 써보면 이렇게 3cx, 그러니까 나오는 획수 x가 스몰 x인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 3cx냐면 6의 약수가 나오는 게 이제 하나 둘 세 번 있는데 x번 나왔다고 했을 때 걔네를 배열하는 수만큼 있을 테니까 30x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x번 나왔다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나오지 않은 애가 x번 또 그 3-x번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3cx 곱하기 2x승 3의 3승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1 넣고 3 넣고 더하면 1 넣었을 때는 3c1이니까 3, 그 다음에 2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똑같이 분모 나오고 3을 넣어주면 3c3은 1이고 2의 세제곱, 그래서 더하면 6이랑 8이니까 1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5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인데, 네, 뭐 여기도 간단하게 보면 질량함수가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확률의 성질이 원래 있죠. 그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확률, 이 PI도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만 존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건 이제 자주 쓰이는데 확률을 모든 걸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나와야겠죠. 왜냐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합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모든 확률을 그대로 더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확률이 1이 되어야 돼요. 예시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되고, 다음은 기대값인데 x의 기대값 가로치고 평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통계에서 구하는 확률은 원래 이제 뭐 내가 수학 시험이랑 수학 시험 말고 그냥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왔다, 근데 간단하게 뭐 80, 90, 100점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 라고 하면 뭐 이걸 다 더해서, 뭐 이 경우는 간단하지만 원래 이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90점이 평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얘네를 곱해서 모두 더하면 그것도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은 확률이 나오게 돼 있고, 이게 조금 다르게 해서 만약에 80점,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맞았다, 이 경우에는 이제 확률을 구하려면 얘네를 다 더해서 4로 나눠줘도 되고, 같은 방법으로 80점이 2개 나왔으니까 확률은 요거죠. 그쵸? 4개의 시험을 봤으니까 90점은 4분의 1이고 100점은 4분의 1이고, 그럼 얘네를 곱하고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해줘도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요런 거여서 얘가 결국은 요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모든 걸 매칭시켜서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그게 확률이 되고, 그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네, 뭐 간단하니까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예제 2번 먼저 문제 읽어보면, 이상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더니 오른쪽과 같다. 근데 그 기대값이 3분의 8이다. 이때 a, b를 구해라 요건데, 이 확률에서는 항상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기 때문에 그 관계식은 항상 갖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니까 4분의 1, 4분의 1 a, b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이죠. 걔가 1이니까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을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각각 다 곱해서 더해야겠죠?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4b가 3분의 8이다.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1이고, 얘랑 얘랑 더하면 1이고 넘기면 3분의 5죠. 그러면 a 더하기 2b가 6분의 5니까 요거에서 이거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b는 6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되고 a는 6분의 1이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구하면 되고, 유제 3번은 요거를 구해라. 이번엔 미지수가 이번엔 1개고 요거를 구해라. 그럼 일단 확률을 다 더해서 1이 돼야 된다. 요걸 쓰면 a가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일단 표로 나타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갖고, 그때 확률이 3분의 a 그리고 2분의 a 그리고 다시 3분의 a 그리고 6분의 a 이렇게 돼서 이걸 다 더해 주면은 몇이 되죠? 3분의 4a네요. 걔가 1이니까 a가 4분의 3이네요. 그쵸? 그럼 4분의 3 넣기 전에 일단 그냥 그대로 이대로 확률이 아니라 기대값을 구하면, 얘는 어차피 사라지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또 사라지고, 그럼 얘만 남으니까 요것만 남으니까 3분의 a가 기대값이네요. 그러면 4분의 1이 답이겠죠. 여기도 간단하고, 주머니에서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3개를 뽑아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x라 하자. 그럼 이것도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야겠는데, 일단 경우의 수부터 구하는 게 좋겠죠. 확률을 써야 되니까. 1, 2, 3, 4, 5, 6이 있는데 제일 큰 수가 1이랑 2가 될 수는 없죠. 3개를 뽑으니까. 그럼 요거 3, 4, 5, 6이 나올 수가 있는데, x가 3, 4, 5, 6이 될 수가 있고, 앞에서부터 일단 3, 4, 5, 6의 개수를 구해보면 3이 되는 경우는 1, 2, 3밖에 없죠. 그래서 1개. 4가 되는 경우는 1, 2, 3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니까 3C에서 3개. 그리고 5가 되는 경우는 4C니까 6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5C에서 10개 이렇게 되고, 전체 경우의 수는 6C 3이니까 20이네요. 그러면 첫 번째 거 확률 3은 20분의 1, 그 다음은 20분의 3, 그 다음은 20분의 6, 그 다음은 20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이거 확인해보면 1, 3, 6, 10 더하면 20이니까 결국 더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검토할 때도 써보는 게 좋고, 더해서 1이 안 되면 잘못 구했다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기대값을 구해보면 20분의 3 더하기 12 더하기 30 더하기 60이죠. 그럼 이제 90에 15니까 105 해가지고 5로 나누면 4분의 21 해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앞에 평균 했던 거에 이어서 분산하고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얼마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고, 뭐 예를 들면 얘네 두 개의 값이 크다, 얘네 두 개의 값이 크다라고 하면은, 뭐 표를 대충 그렸을 때 중심에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펴져 있으면은 표준 편차가 크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의 수가, 그러니까 중심에서 멀리 있는 애들의 수가 훨씬 많으니까, 뭐 이런 지표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분산은 분산은 중심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값에서 확률 변수 간의 차이를
제곱해 준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을 계산한 게 분산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제곱을 해주냐면 중심 평균 값에서 그 각각의 확률 변수들을 빼주게 되면 음수 값도 존재할 수 있어서 평균에서 각각의 값들을 빼줘서 모두 더하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왜냐면 평균을 뺀 거니까. 모두 더하면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나는 떨어진 정도를 판단하고 싶으니까 음수 값도 다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먼저 제곱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니까 요렇게 똑같이 확률 변수, 내가 원하는 확률 변수죠. 이번에 원하는 확률 변수는 요 제곱자리 요 속에 들어있는 친구니까 걔를 확률하고 곱해줘서 다 모두 더해주면 분산이 되고, 그걸 기호로 이렇게 V로 나타내고, 이때 이제 아래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외우는 게 좋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종 쓰기 때문에 Vx는 뭐 요건 이제 식을 쭉 전개해서 이건 증명해 놓은 거니까 가볍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증명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왜 이게 루트를 씌우냐면 앞에서 이제 나는 그 값들을 다 양수로 맞춰주려고 제곱을 했잖아요. 평균에서 뺀 값에 제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떨어진 정도를 계산을 했는데 그게 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떨어진 정도보다 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루트를 씌워줘서, 물론 완전 똑같은 값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루트를 씌워줌으로써 그 수치를 어느 정도 보정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예제 3번 보면 이선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고 그때 분산을 구해라. 뭐 이런 간단한 문제고, 일단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확률은 항상 합쳐서 1이다. 그렇기 때문에 4개를 다 더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a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나는 이제 분산을 평균에서 각각 확률 변수를 모두 빼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복잡한 것보다 귀찮고 오래 걸리니까 요 아래에 요 식을 정말 많이 쓰죠. 분산을 계산할 때는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왜 간단하냐면 x제곱을 위에다가 확률 변수로 또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예요.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의 평균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얘랑 확률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이 확률 변수랑 확률 변수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요게 6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이었으니까 6분의 1 더하기, 어차피 0은 사라지고 3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2분의 5가 나오네요. 그리고 평균은 이번엔 아래에 있는 애 확률 변수 원래 걸로 마이너스 6분의 1, 어차피 0 사라지고 3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3분의 2가 나오네요. 그쵸? 얘가 6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죠. 2분의 5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37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유제 읽어보면 이게 표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앞에 어쨌든 확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낼 건데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를 x라 하자. 검은 공이 3개고 흰 공이 2개니까 검은 공이 없을 수는 없죠. 1개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고 3개까지 있을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은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1, 2, 3만 가능해요,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5시 3이어서 10개고 그때 확률은 이제 검은 공 1개만 들어있을 확률은 경우의 수부터 생각을 해보면 검은 공 1개랑 흰 공 2개는 무조건 뽑아야 되죠. 검은 공 중에 1개만 뽑으면 되니까 3C1이죠. 3C1 3C1개니까 3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검은 공 2개 뽑는 경우는 검은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남은 1개는 흰 공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개가 되고, 그리고 검은 공 3개 뽑는 거는 33밖에 없죠. 흰 공은 절대 뽑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0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똑같이 나왔으니까 x 제곱을 위에다 써주면 9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똑같이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면 일단 10분의 1 될 거고 3 더하기 24 더하기 9 이렇게 나와서 33 5분의 18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평균은 똑같이 10분의 1 나오는데 3 더하기 12 더하기 3 해서 5분의 9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분사는 5분의 18에서 5분의 9의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요거 계산해보면 25분의 9 이렇게 나와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제 6번 보면 일단 미지수가 2개 있는데 요거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것부터 먼저 계산해놓으면 얘랑 얘랑 해서 사라지고 이게 6분의 4니까 6분의 5에다가 b를 더했더니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b가 6분의 1이네요. 그죠? b가 6분의 1이고 x가 1과 3 사이를 더했을 때 6분의 5다. 그러면 1, 2, 3밖에 없으니까 요거 3개 그냥 더하라는 거고, 그럼 요 3개 더하면은 6분의 1, 6분의 4, 6분의 1 더하면 1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a가 돼 있는데 그 애가 6분의 5니까 a도 6분의 1이다. 그쵸? 그럼 얘는 6분의 1 뺐으니까 2분의 1이었고 얘는 6분의 1이었네요. 그죠? 그때 분산을 구해라. 또 똑같아. 반복하는 거고 연습이니까. x제곱 평균 구하면 6분의 이것도 6분의 3으로 써주면 6분의 0은 사라지고 1 더하기 12 더하기 9 해서 3분의 11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평균 구해주면 똑같이 6분의 0 사라지고 1 더하기 6 더하기 3 해서 3분의 5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서 이거 제곱 빼주면 답이 9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개념을 끝냈는데 이제 얘네들의 성질을 볼 건데, 요 세 개는 사실 이해 플러스 암기까지 해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면 확률 변수 x 대신에 지금 x에다가 a 배한 거에 b를 더해줬죠. 근데 그랬더니 a는 그냥 나오고 평균도 그냥 그대로 곱해지고 b도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확률 변수들이 쭉 나열이 돼 있을 텐데, 확률 변수들이 아래 걸로 확인해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을 텐데 요거에 a배를 모두 해주고, 이렇게 a배를 만약에 모두 먼저 해줬다고 치면 당연히 평균에도 a배가 됐겠죠. 평균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확률 변수 모두에 x배를 해주면 당연히 그 평균에 a배를 한 평균이랑 당연히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게 a배가 됐으니까. b를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두에게 b를 더해주면 전체 모든 값이 b가 커질 테니까 당연히 만약에 이번엔 a가 없었다고 칠게요. a가 없고 다 b만 더해줬다고 치면 이렇게 한 거죠. 이걸 내가 원하는 건데 걔는 모든 애들이 다 b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원래 평균에서, 평균이라는 건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 중간값에 그냥 b가 더해진 만큼 모두가 평균 안에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합쳐 놔도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몇 배를 해놓든 뭘 더해놓든 그냥 밖으로 튀어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분산하고 평균 편차인데, 얘네들은 뒤에 b를 더해줘도 분산은 a가 a 제곱으로 나오죠. 왜냐면 계산할 때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그쵸? 제곱이라는 계산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곱이 나와줘야 되고, 근데 왜 b가 이제 얘네 둘엔 없냐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분산이라는 거는 중심에서 멀리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값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내가 적당히 어떤 평균 값을 잡아주고 이때 분산을 만약에 구했다. 그러면 요만큼씩 벗어난 정도가 돼서 뭐 vx 값이 몇이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쵸? 몇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b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요 그래프가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여기 있던 애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쵸? 얼만큼? b만큼. 그쵸? 근데 b만큼 올라가봤자 어차피 나는 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분산에는 이 뒤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줘봤자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중심에서 떨어진 정도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중심이 어디 있냐는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표준편차도 마찬가지고 요 아래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해놓은 건데, 사실 평균은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만 할 수 있는데, 분산 값은 요건 가볍게 한 번만 훑어보면, a x에다가 a배를 해주고 b를 더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걔를 이제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지정을 해준 거예요. 계산을 위해서. 그럼 모든 x 애들에다가 a배를 해주고 b를 더해준 게 yi라고 하자. 근데 그때 확률은 당연히 똑같겠죠. 이 위에 x랑. 왜냐면 그냥 x에다가 몇 배를 해주자 뭐 이렇게 말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의 계산 과정을 보면, 분산이 이제 평균 값은 위에서 증명했다시피 요렇게 나오죠. 똑같이 요 아래 분산 계산 과정에서 얘랑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평균에서 얘를 빼주는데 이 값이 위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으니까 두 개를 빼줬죠. 그럼 어떻게 돼? b가 어차피 상쇄가 돼. 평균에서 빼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요런 형태가 나오고, 이 형태는 a는 상수니까 a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요렇게 되는데, 얘는 앞에서 계산했던 분산이죠. 앞에서 정의했던. 그래서 a 제곱이 밖으로 나온다. b는 사라지고.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편차에서는, 표준편차라는 거는 루트를 씌워준 거기 때문에 튀어나올 땐 a가 당연히 절대값으로 나와줘야겠죠.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건 앞에 했던 이제 개념 연습하는 문제고, 예제부터 읽어보면 숫자 11, 333, 7이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이때 임의의 한 개의 공을 꺼낼 건데, 그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그냥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너무 간단하죠. 6개 중에서 1, 3, 7이 나올 수 있는데, 1이 나올 수 있는 건 6분의 2개, 그 다음에 3이 나올 수 있는 건 6분의 3개, 그리고 7이 나오는 건 6분의 1개.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요거를 구해라. 내가 말했다시피 저거는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요거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확률을 구하면 되죠. 아니, 평균을. 그러면은 평균을 구하면 6분의 2 더하기 9 더하기 7이니까 11, 얘네가 18이어서 얘가 3이 나오네요. 그럼 3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18 3이니까 15가 나옵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가 이거고 요게 이거다. 그때 이걸 구해라. 요걸 구하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 쓰라는 거죠. 분산이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 이렇게 이거 써라 이 얘기고,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의 평균은 분산해서 평균의 제곱을 더한 게 되죠. 요렇게 계산하라는 거고, 그럼 평균이 여기서는 지금 그냥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죠. 이렇게 1 뺄 수 있고, 그냥 어차피 밖으로 나가니까 3도 그냥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얘가 5고 분산은 얘가 밖으로 나오면 4가 되죠. 1은 없어지고, 그럼 4가 나누면 2니까 분산이 2다. 그래서 결국은 2 더하기 5의 제곱에서 27 이렇게 되고, 다음 것도 보면 이번엔 표로 나타냈는데 이것도 빠르게 계산해보면 1 그냥 그대로 뺄 수 있다 그랬고 2도 그냥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평균이 요거다. 그때 뭘 구해라? 16 분산을 구해라. 그럼 요거랑 요거 써서 일단 확률 다 더하면 1이니까 AB가 2분의 1이고 평균이 4분의 3이라 했으니까 앞에 건 더하면 0 되니까 A 더하기 2B가 4분의 3이네요. 그죠?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주면 B가 4분의 1이고 A도 4분의 1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왔고 얘가 4분의 1, 4분의 1이다. 그럼 분산 구하려면은 제곱의 평균만 알면 되겠죠. x제곱의 평균. 그럼 x제곱 똑같이 또 써주면 어차피 0짜리는 사라지고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나오냐면 4분의 1에 4분의 4를 더했으니까 4분의 4 그럼 4분의 5가 되고, 그럼 답은 4분의 5에서 제곱의 평균을 빼준 건데 거기에 16배 해주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답이 11 해서 2번이 나옵니다. 다음에 볼 내용은 이항분포입니다. 이항분포는 아주 중요하죠. 요거는 확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태인데, 이제 기본적인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값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때 q는 1-p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p랑 q랑 더하면 1이다. 왜 이렇게 설정을 하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을 p로 했을 때 q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정의한 거기 때문에 항상 두 개를 더하면 1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써주려고 이제 q를 사용한 거고, 먼저 읽어보면 n번을 독립시행했을 때,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앞에 거를 한다고 해서 뒤에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몇 번을 했든 간에 뒤에 거의 확률은 앞에 했던 확률과 동일한 거예요. 주사위를 계속 굴리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하고, 그때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갖는 건 당연히 n번도 했으니까 0번부터 n번까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때 확률 질량 함수, 그냥 그때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X번 일어났을 때 그때 확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이제 요거가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6번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6번 던질 건데, 나는 이제 1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걔가 이제 1이 x번 나왔을 때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물론 x는 0과 6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이건 이제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첫 번째 나온 거랑 마지막에 나온 거는 다른 경우예요. 그죠? 한 번 나왔다고 했다고 치면은 각각 자리에서 나온 건 다 모두 다른 경우로 보기 때문에 자리가 중요하죠. 그러면 먼저 6개 자리 중에서 x번 나왔으니까 그 나온 자리가 어디냐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6번 그 x번 나왔으니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근데 그게 x번 나왔고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니까 걔가 근데 6-x번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식이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왼쪽 아래에 있는 식이죠. 어떤 독립시행을 n번 하는데 그게 일어날 확률이 만약에 p다,
그게 일어날 확률이 P다 라고 하면 그게 X번 일어날 확률이 몇이냐? 그러면은 N개의 자리 중에서 X개 자리, 그러니까 어디에 사건 A가 일어날 건지 몇 번째 그걸 지정해주고 X번 일어났으니까 확률이 당연히 PX번, 그리고 N-X번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N-X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이항분포의 기본 형태고, 이때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B의 N, P다. 그러니까 P라는 확률을 가진 시행을 내가 N번 시행할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말을 어떻게 해주냐면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항분포 N, P라는 거는 요렇게 확률을 갖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X라는 애가 각각 확률 변수들이 이거에 대응이 된다. 요런 말이고,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말을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하면은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아래 표처럼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참고사항 먼저 보면 요 다항식 요거를 전개한 꼴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쵸? 요거를 전개한 꼴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 이거를 통해서 얘네를 다 더한 것들, 그러니까 확률 앞에서 구한 확률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그 1이 나온다는 거를 확인하는 걸 보여준 거고, 얘를 전개한 꼴이 위의 확률들을 다 더하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 그죠? 이 상태에서 P 더하기 Q가 만약에 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 꼴이랑 완전히 똑같죠. 이 Q가 1-P가 되니까, 그러면은 좌변이 1이 되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1이다. 이렇게 해서 확률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뭐 B는 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첫 글자다 하는데 이런 거 참고만 하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요거의 특징이죠. 특징. 왜 이게 따로 빠졌냐 하면은, 이렇게 독립시행으로 돌리는 경우가 문제로 내기가 참 좋아요. 왜냐면 형태도 깔끔하고, 그리고 횟수도 n번으로 임의의 수로 지정을 해줘도 그거를 식으로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요거는 이제 증명은 복잡할 텐데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고, 얘네 둘 평균과 분산, 왜냐면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씌워주는 거라서 항상 루트 씌워줘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얘네 둘은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근데 훨씬 식이 간단하죠. bn, p를 따를 때 x가, 그때 x의 평균은 그냥 np, 그 다음에 분산은 그냥 npq 이렇게 됩니다. 증명은 좀 복잡할 것 같고, 요거는 근데 식이 간단하니까 그냥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아래 뭐 복잡한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제 실제로 주사위를 앞에서 전에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주사위를 내가 6번을 딱 던진다고 해서 1, 2, 3, 4, 5, 6이 무조건 같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같게 나오지 않아요. 진짜 1이 3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앞에 1, 2, 3, 4, 5가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 6번째 던진 주사위가 6이 안 나왔네 하고 6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큰 수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그런 만약에 정말 똑같은, 손에 정말 같은 힘을 주면서 같은 각도로 만약에 정말 똑같이 기계처럼 던질 수가 있다고 하면,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항상 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만약에 시행 횟수를 엄청나게 반복해서 크게 늘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요거를 말하는 게 이제 큰 수의 법칙입니다. 식도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인데, n번의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 변수를 X라 할 때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임의의 양수라는 거니까
아무거나죠. 아무거나. 그죠?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n이 한없이 커지면 요 확률이 1에 가까워진대. 그러니까 이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이 p라는 게 확률 변수 모두를 대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임의의 양수 어떤 h의 값, 그러니까 h가 0.000001로 줄어든다고 해도 n이 한없이 커진다면 이 확률이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얘가 0에 가까워져야죠. 한없이.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결국은 n분의 n 시행 횟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그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져야 된다. 한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거고, 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항분포에서 그냥 단순한 계산은 정말 쉽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볼게요. 예제 5번. 어떤 기계에 생산되는 제품의 불량률이 10%다. 이 기계로 1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할 때 평균하고 분산 더해라. 그냥 다 구해라 이거죠. 근데 몇 개 생산? 100개 생산. 이게 근데 독립시행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이 당연히 들어있는 거겠죠. 그러면 독립시행을 100번 반복하는 거니까 불량률 10분의 1을 가지고, 그쵸, 10%라 했으니까 요거를 따른다는 거고 x가. 그럼 평균은 아까 말했다시피 np니까 그냥 10 나올 거고, 분산은 np, 그러니까 평균이죠. 평균에다가 뭘 곱해? q를 곱해야 돼. 그래서 9가 나오겠네. 그죠? 요게 np, 요게 q인 거죠. 근데 얘가 np니까 어차피 똑같죠, 값이. 그래서 9 나오니까 두 개 더하면 19 딱 이렇게 나오고, 아래 것도 얘를 따른다는데 이걸 구해라. 요건 아까 말했다시피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 더하면 돼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분산은 npq라고 그랬으니까 npq, 그죠? 그리고 평균은 np니까 4분의 n이죠. 4분의 n. 근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6분의 3n이네요. 그러면은 근데 걔가 70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16 16 곱해주고 요거 넘겨주면 n제곱 더하기 3n 빼기 70 곱하기 16이 0이다. 이럴 때는 이거를 곱해주게 되면은 인수가 상당히 많아지니까 그냥 이 상태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인수분해를. 인수가 너무 많죠. 그냥 곱해버리면. 근데 보면은 이제 차이가 더 가까워져야 되니까 큰 애에서 작은 애 쪽으로 줘야겠죠. 어차피 그쵸? 그러면은 간단히 2로 먼저 나눠보면 32. 그러니까 35 곱하기 32가 되네요. 근데 두 개 차이가 3이죠. 그럼 얘네 두 개가 맞네요. 이렇게. 그럼 n이 32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 유제 10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할 때 얘가 정수. 그러면 결국 로그 3분의 a 플러스 1이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4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4만 돼도 3 넘겨주면은 12니까 a가 11이 나와야 해서 불가능해요. 그죠? 그럼 내가 남은 거는 요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1이 나오려면 a가 2고 2가 나오려면 a가 5다. 이렇게 두 개다. 그러니까 뭐냐면 확률이 3분의 1이다.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근데 그걸 몇 번 한다고요? 24번 한다. 그러면 24번에 3분의 1짜리를 24번 할게. 요거니까 이렇게 되고, 평균은 두 개 곱하면 8이죠. 근데 요거 2배, 평균의 2배 빼기 3이니까 16에서 3 빼준 13이 답이 되는 거죠.